삼위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을 가옵니다. 평상심이 더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훈문록 실중하여 제55편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훈문선상에서 법을 보이셨다. 경전이나 주문 온갖 어느 문자는 하나도 실다운 모습과 어긋나지 않는다 한 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운문선사가 지금 여기서 거론한 한계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목이 있는 선지식이라면 보는 순간 찰나간에 알아차리며 미소를 지을 것이지만 범부라면 말 속에 무슨 뜻이나 감춰진 비밀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집착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나 글이나 경전이나 주문이나 온갖 어느 문자를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기 12연기법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버립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둡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연식입니다. 행하려는 의식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교자와 어목동적 일체처가 다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작용을 지시하면 몸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전이나 주문 온갖 어느 문자는 하나도 실다운 모습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설법한 것도 경전은 경전 있는 그대로이고 주문은 주문 있는 그대로이고 온갖 어느 문자도 온갖 어느 문자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다운 모습이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진실예상한 진여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여실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마음 속에서 직심 또는 직감이라고 하지만 직지이심이며 이 직감이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안목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맑은 선식이란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선지식들이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뿐이지 여기에 한 생각을 일으켜 모든 것은 견문각기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요즘 같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여주면 제일 근사치라고 되겠지만 영산 당시는 전기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단이란 말로서도 전할 수 없고 불임 문자라 글로서도 전할 수 없으면 심행체멸이라 마음으로도 전할 길이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서는 이 경문을 인용하여 법을 서거론하시고는 이렇게 대중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 주장자라고 한다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장자라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겠느냐라고 향상일구를 던지십니다. 원문선사가 주장자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장자라고 한다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장자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장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신마입니다. 이 먹고 주장자라 하면 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장자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주장자라는 것은 명색입니다. 주장자라고 부르는 이 한 물건에 대하여 세 가지의 성품론으로 분석해 본다면 주장자라 부르는 이름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개 소집성입니다. 주장자는 나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물건인 것입니다. 이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타기성입니다. 그럼 주장자라는 본성은 무엇인가? 조직하여 지팡이로 만들었지만 그 본성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엇이라 불러야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의심을 일으켜 그 본성을 밝히는 것을 권화성이라는 주장자는 주장하는 그 이름이 주장자이며 그 주장자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임을 비추어 보는 것이 조사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선 관화선에 대하여 논술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스님이 관화선 조사선의 의미와 그 흐름과 방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사선의 이미 죽이는 칼, 살인검과 살리는 활인검이 이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자 살아 흐르는 삶의 알맹이다. 그러니 죽임에 대해서도 말하더라도 들어가나 다치지 않고 삶에 대해 말하더라도 곧 목숨을 잃고 만다. 깨달음 그 자체는 어떤 성인도 전할 수 없는 것이니 어거지로 깨닫고자 하는 이는 물속에 달을 건지르는 원숭이와 같다. 백암록 제20 12치 동산마상것 살인도 활인것 내상 고지 풍교요 역금 시자 주어라. 양론 살해야 살려요 부상 이루라. 양론 활려며 상지 실심 소위 항상 일로 천성부전 학자로이며 여원 자영이라.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모든 조사들이 본래 이루어져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눈앞에 들여보인 법문이다. 이 법문에 들면은 말길과 생각과의 길이 끊어지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제한 삶을 누리게 된다. 채로 건풍이라는 말이 있다. 가을바람에 잎이 다 떨어지면 나무의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에 맑은 가을바람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조선의 법문을 들으면 말과 생각이나 자아의 존재 방식이 허물어져 법계의 첫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조사선이란 바로 이런 것 같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45살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며 쉼없는 가르침을 펴다가
마침내 스스로 쳐들어가신 깨달음의 시기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마가섭 존자에게 전하니 이 일이 기어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많은 대중 앞에 보이셨다. 그 대중들 가운데 오직 마가섭 존자만이 빙글에 미소 지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마음을 보이시자 가섭 존자가 그 마음을 바로 깨닫고 미소로 화답해 드린 것이다. 꽃을 드시자 빙글에 웃네. 이른바 여마 미소가 바로 이것이다. 선은 여마 미소의 뜻깊은 기원으로 탄생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마 미소란 기원 외에도 두 번 더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전하였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께 정해주신 법은 그 뒤에도 스승과 저자 사이에 끊임없이 개성되었다. 인도에서 28번째로 이 법을 물려받은 분은 보리 달마조사이다. 달마조사는 중국에서 건너와 부처님의 진년 선법을 전하여 동토의 첫 조사가 되었던 것이다. 조사선의 흐름, 중국의 선종은 인도의 28번째 조사이자 중국 조사선의 첫 번째 조사인 달마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 전하신 선법은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찰, 4조 도시, 5조 홍인, 6조 해능, 선사를 통해 면면이 개성되어 선종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마가섭 존자로부터 해능선사까지 선법을 이어 전법 조사를 모두 33문이다. 그래서 33 조사 또는 삽삼조사라고 일컫는 것이다. 선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마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보여주신 일에서 사기 텄다. 이 선법은 여러 조사들을 거쳐 중국에 이르게 되었다. 달마 조사께서 소림사에서 몇백 9년으로 마음자리를 보이셨고 역대 조사들께서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가며 전해왔기에 이를 조사선이라 한다. 조사선은 중국의 실질성으로 정격시킨 것이 6조 해능선사이다. 해능선사가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을 직시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몰로 깨치는 도로 견성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선종이 면면이 흐를 수 있는 것은 해능선사가 이러한 도노 선법을 온몸으로 펼쳐내기 때문이다. 해능선사의 선법을 확고히 다짐으로는 선사의 제자인 핫대 신의 선사이다. 이는 5조 홍인선사의 문화에서 선법을 익혔던 신수선사와 그의 문화 보적선사가 가르친 것을 북종선이라 부르고 해능선사의 선법은 남종선이라 하였다. 신의 선사는 북종선의 점차적으로 닦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점수법으로 조사선의 반개에 서며 해능선사의 남종선은 달마조사가 전한 도로법으로 정통이라 하였다. 곧 신수선사가 북종선과 점차적으로 이르는 점수법인 반면 해능선사의 남종선은 마음을 단도직입으로 견성하여 도로법으로 이 두 선법을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처인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의 선사 이후 조사선을 크게 영향시킨 분들은 마하도일 선사와 석두 회천 선사 문화의 선시식 되리다. 이들은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강서 한호강 선호강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조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마조 선사의 법을 남아 휴양 선사가 전하고 석두 선사의 법을 청원 행사 선사로 전했다. 마조와 석두 선사는 조사선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거두 선종을 역사 속에 확고히 뿌려내리게 하였다. 예를 들면 마조 선사의 많은 자리에서 백장회 선사가 있었다. 백장회 선사는 선언의 정규를 개정하여 하였고 중국의 최초의 선수행체인 총림을 만들었다.
또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생활 원칙을 스스로 실천하여 작업자족하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선은 공동체를 기틀을 다져 선종을 역사의 반면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였다. 마조선사와 석두선사 문화의 많은 서인들은 또 그 문화의 많은 선사들은 배출하여 선법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에 널리 확산되게 하였다. 9세기에서 1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석두계에서는 조동종, 우문종, 법원종이 마족에서는 임재종, 위양종, 오각으로 성립되어 다시 11세기 중반에 들어 임재종에서 항룡파와 양기파로 분리되니 이른바 오가 칠종이라는 중국 선종의 한건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 오가 칠종이 점차 쇠퇴하여 12세기 중반이 되면 조동종 계열의 굉지 정각선사가 북조선을 선정하게 되었고 임재종 계통의 대종고 선사가 이를 비판하며 관화선을 체유하여 널리 확산시키다. 그러므로 조사들은 다시 수행 방법상 목조선과 관화선으로 나누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대종고의 선사가 체계한 관화선은 조교선의 핵심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수행법이다. 즉 관화선은 조선선을 강조하고 공조하는 변성 체험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선진들에게 마음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았던 말길이 끊어진 말씀을 화두라는 형태로 잘 정형화하여 이 화두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깨치게 하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의 당체를 밝혀내는 한 소식인 도노동서는 오직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밝힙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